인간의 문화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는 예외 없이 기존의 에너지 원천이 고갈되면서 일어났다. 이것은 역사가 제2법칙의 반영이라는 증거다. 축적된 엔트로피로 인해 사회가 에너지원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때가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낡은 방식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 태어나며 새로운 사회, 경제, 정치 체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새로 맞닥뜨리는 환경은 유용한 에너지 획득의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더 열악해진다. 왜냐하면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이 세계의 유용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 전체의 무질서는 항상 증가하고 유용한 에너지 총량은 항상 감소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며 일도 더 해야 한다. 늘어난 작업을 감당할 수 없어 더욱 복잡한 기술을 개발해야만 했다. 하지만 뉴턴 패러다임의 추종자들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새롭고 좀 더 발달된 기술이 인간의 짐을 덜어줌과 동시에 더욱 많은 부를 생산한다고 이것을 진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고의 배경에는 에너지 흐름이 클수록 사회는 더욱 효율적으로 되고 문명은 진보하며 세계는 더욱 질서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그동안 인류의 기술 발전은 에너지의 추출과 소비 과정을 더 빠르게 했다. 이러한 에너지 흐름의 가속화는 각 역사 분수령 간의 시간도 짧아지게 했다. 수렵 채취에서 농업으로 전환에는 수백만 년이 걸렸지만 농경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는 수천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수백 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현대인들은 자원을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엔트로피 분수령 앞에 서 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같은 에너지 환경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은 문명도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식민화 단계에서 절정 단계로의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즉 에너지 흐름의 속도를 줄여서 전체 환경의 엔트로피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기계 패러다임은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한다. 이제 인구는 40년마다 2배로 늘어나며 유용한 에너지원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에너지 폐기물은 버릴 장소가 없어진다. 이러한 인류를 구하려면 지구라는 폐세계의 물리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의 생존과 다른 모든 생물종의 생존은 자연과 화해하고 생태계와 협동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식민화 단계에서 절정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야말로 생물종으로서 인간이 이루어야 할 가장 심오한 변화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역사는 엔트로피 법칙을 따른다. 4세기부터 19세기의 서유럽을 통해 이를 밝혀보자. 13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서유럽은 엔트로피 분수령을 거쳤다. 중세의 에너지 기반이었던 나무는 점점 구하기 어려워졌고 인구 증가로 인해 문제가 더 심각해지자 그 대안으로 사람들은 석탄을 발견했다. 나무에서 석탄으로의 경제 기반이 변화되자 중세는 종말을 고하고 산업혁명의 장이 열렸다. 사람들은 기술이 복잡해지고 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술이 자연과는 독립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기술은 결코 에너지를 창조할 수 없다. 단지 기존의 유용한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기술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에너지 소비량도 많아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환경의존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기술의 외부 비용에 관한 논의가 유행이다. 이 말은 특정 제품, 공정, 계획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내 사고로 저준위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 유출될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외부 비용은 기술에서 얻는 이익보다 적지 않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 문제는 커지고 그만큼 엔트로피도 증가하고 무질서도 늘어난다. 이 과정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지수함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수함수적이라는 말은 2배가 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을 35번 접으면 그 두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되고 50번을 반복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처럼 기술적 해결책의 지수함수적 특성은 지구 전체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역사의 분수령을 넘으면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신기술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많은 실험과 파생기술이 연이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전체 시스템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면 엔트로피 값은 극대점을 향해 나아가며 에너지 흐름의 전 과정에서 수학체감의 법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에너지를 뽑아내는 가격은 더 비싸지고 방법도 더 복잡해진다. 이 에너지 흐름이 분수령에 도달하고 새로운 에너지 환경이 창출되면 낡은 과거의 기술은 급격한 변화를 겪거나 쓸모없게 된다.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초기 단계에서 정치 및 경제 기구들은 융통성을 가진다. 에너지의 흐름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데에 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정치 경제 기구들은 설계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역할은 혁신적이며 고도의 기동성을 요구한다. 새로운 에너지 환경의 제2단계에서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사회 시스템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이때 에너지 흐름은 커다란 2차적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질서의 증가에 따라 흐름 자체의 진행이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질서를 청소해 주어야 한다. 정치 및 경제 기구들은 그 기능과 영역을 확대하여 유지보수 기능을 행하기 시작한다. 점점 관료 체제는 비대해지고 결국 불어나는 무질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새로운 크고 중앙 집중적인 기구가 나타난다. 이와 동시에 몇몇 국가는 부족한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영토 확장을 꾀야 한다. 물론 새로운 땅을 정복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군대, 무기, 통치기구 등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기구는 더욱 비대해지고 중앙 집중화된다. 마지막 제3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국가나 기업에 하는 일은 점점 적어지는 대신 운영비용은 점점 더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흐름의 속도가 떨어지고 사회는 무기력해진다. 결국 제도 전체가 와해되고 사회는 침략이나 반란 또는 혁명에 취약해진다. 엔트로피의 분수령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의 분권형 체제를 구현하여 에너지 흐름의 총량을 줄이면 엔트로피나 무질서 과정도 늦출 수 있다. 사회 전체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집중화되면 각 개인의 기능은 더욱 세분화되고 한정되며 생존을 위해 다른 기능에 더욱 의존적이 된다. 이런 경우 메커니즘의 일부라도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위기에 처한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지나친 전문화는 종의 멸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즉 전환에 대비한 융통성과 다양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한 시대의 세계관은 당시의 에너지 환경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에너지 환경은 인간이 선택하는 신념 체계의 한계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뉴턴의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 중심의 환경으로 옮겨가는 시대에 형성되었다. 기존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 이들은 항상 생성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정밀한 측정이 어렵다. 그러나 뉴턴 패러다임은 수학 공식 측정에 대한 강조, 위치와 거리에 대한 관심을 통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었다. 30억 년 동안 형성된 거대하게 비축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자 순환과 계절의 개념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태양이 떠서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태양을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자연에 기댈 필요가 없으며 마음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제 곧 포기될 것이다.